피터슨 재단의 부회장인 마이클 피터슨 씨가 그의 가족과 함께 광운 재단을 방문했습니다. 피터슨 재단의 첫 내한인 만큼 더욱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교내외 야외 활동이 늘었지만 청결하지 못한 위생 상태로 인해 불편 사항이 늘고 있습니다. 교내외 곳곳의 위생 상태를 광운방송에서 짚어보았습니다. 광운방송이 2013년도 전기 신입국원을 모집합니다.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서를 받은 후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KWBC 뉴스 이종익입니다. 언제 봄이 왔냐는 듯 만연한 봄과 함께 어느새 시험기간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정신없이 보내는 나날 같지만 매일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하루가 되길 기원합니다. 광운뉴스 21회 지금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피터슨 재단의 부회장인 마이클 피터슨 씨가 그의 가족과 함께 광운 재단을 방문했습니다. 피터슨 재단은 미국 내에서도 손에 꼽히는 큰 규모의 기부 재단인데요. 피터슨 재단의 첫 내한인 만큼 의미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지난 3월 27일 수요일 피터슨 재단의 부회장인 마이클 피터슨 씨가 그의 가족들과 함께 광운 재단을 방문했습니다. 미국 피터슨 재단의 공동 창립자이자 CEO인 마이클 피터슨 부회장은 광운 재단을 방문해 피시폴 라이프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 청소년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피시폴 라이프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설립한 CGI가 지원하는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피터슨 부회장은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I took a trip to Haiti in 2011 that really affected my life in a good way. And when I got back to the United States, I wanted to help what I saw along with my brother. So we decided to create a mobile app and Fish for Life itself. 피시폴 라이프는 자신의 두 자녀인 젠더 피터슨과 보 피터슨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피터슨 부회장 가족은 이날 광운대와 광운중학교, 광운초등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설명했으며 한국 설명회는 그의 취지에 공감한 광운재단이 돕고 있습니다. 한국을 가장 먼저 찾은 것에 대해 그는 한국이 전란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룬 환란 극복의 상징 국가라며 한국 청소년들이 여기에 참여해 기부 문화를 체험하고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키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WBC 이종익입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많은 학우 여러분들이 교내에서 야외 활동을 즐기시는데요. 깨끗하지 못한 캠퍼스의 모습은 인상을 찌푸리게 합니다. 비단 야외뿐만이 아니라 학습 환경 중 큰 요소를 차지하는 강의실의 위생 상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캠퍼스 실내외 곳곳의 위생 상태를 김혜연 기자가 짚어보았습니다. 교내에는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복지시설물이 있는데요. 총 9,000명의 학우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과 시설물, 그중에서도 쓰레기통은 없어서는 안 될 시설물입니다. 우리는 이 시설물을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현재 교내 곳곳에 놓여 있는 분리수거 쓰레기통, 캔류, 병류, 일반 쓰레기로 구분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분리수거를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흡연구역의 쓰레기통에는 담배꽁초를 재떨이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통에 불이 덜 꺼진 꽁초를 넣어 화재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야외 쓰레기통뿐만 아니라 실내 쓰레기통 문제도 심각합니다. 실내에는 여러 개의 쓰레기통이 구비되어 있지만 목적이 불분명하여 어느 곳에 캔과 병류를 넣고 어느 곳에 일반 쓰레기를 넣어야 하는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쓰레기들이 한데 섞여 다시 분류하는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또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밖으로 나설 때 쓰레기를 그대로 책상 위에 올려놓고 나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 쓰레기는 누군가 치우지 않는 한 계속해서 강의실에 남아있게 됩니다. 미관상 보기에도 안 좋고 또 쓰레기통도 분리수거도 안 되게 드럼통에 다 같이 모아서 버리는 거는 더 더러워지게 만드는 데 일조한다고 생각해서 쓰레기 무단 투기는 강의실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동해문화예술회관 광장과 노천극장, 운동장 스탠드에서 학생들의 자유활동 이후 쓰레기 무단 투기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더 심각해집니다. 음주 및 친목활동 이후 노천극장에는 술병과 각종 쓰레기, 심지어는 음식물 쓰레기까지 구분 없이 버려져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촬영 기간 내내 그 누구도 이를 신경 써서 지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9,000명 하구의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의식 부재, 그리고 구별되지 않은 쓰레기통의 비효율적인 배치가 점점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교내외 분리수거에 대한 의식 개선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KWBC 김혜연입니다. 4월 1일 동해문화예술관 푸드코트에서 2013학년도 광운대학교 전자정보공과대학 및 공과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예비교육이 열렸습니다. 전자정보공과대학 및 공과대학 교학과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위해 개최됐습니다. 그 훈훈한 자리를 안채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월 1일 동해문화예술회관 푸드코트에서 2013학년도 전자정보공과대학 및 공과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열렸습니다. 전자정보공과대학 및 공과대학 교학과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전정대의 김종원 학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유학생들이 서로 많이 의지하며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그 외에도 공과대 이원호 학장을 비롯한 많은 교수진이 참석하여 유학생들과 함께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장님들이 저희 외국 학생들한테 관심을 많이 주셔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날 행사는 전자정보공과대학 소개 및 외국인 학생 담당 튜터 제도 소개, 질의 및 응답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2013학년도에는 유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담당 튜터 제도가 시행됩니다. 상담 튜터는 전공 전반에 대한 이해와 외국인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해당 학과 학생 중에서 선발됩니다. 꿈을 위해 광운대학교에 첫 발을 내디딘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들에게 힘찬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KWBC 안채원입니다. 지난 3월 9일에서 10일 양일간에 걸쳐 리얼라이징 엠퍼시의 저자 임승찬 작가의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창작과 혁신은 공감의 실현이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선발된 12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배움을 통한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3월 9일에서 10일 양일간에 걸쳐 리얼라이징 엠파시의 저자 임승찬 작가의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창작과 혁신은 공감의 실현이다라는 주제로 진행한 이번 워크숍은 자기소개서와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선발된 12명의 다양한 전공 분야의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워크숍은 명상을 통한 자아 성찰과 간단한 도구를 활용해 자신을 표현하는 작품 만들기 등을 진행했으며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일정에도 참여자들은 피곤한 기색 없이 열정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낯설게 하기라고 하죠. 저희가 이제 실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 벨크로라든가 종이 또는 끈 이런 것들을 정말 그 종이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끈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한번 볼 수 있는 사람들과 공감하는 법, 그리고 그 공감을 통해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법, 말 없이도 소통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 워크숍이 끝난 뒤에는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3월 20일 동해문화예술관 1층 소극장에서 같은 주제로 CDP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KWBC 김승환입니다. 광운방송이 4월 3일부터 24일까지 광운방송 신입국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아나운서, 방송 제작, 방송 작가 등으로 나뉘며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서를 받아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패기와 열정이 넘치는 학우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광운뉴스 21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